안녕하세요. 글로벌소프트 이현주입니다. 오늘은 해커들이 좋아하는 포트를 바꾸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동영상을 만들까 합니다. 어, 제가 이 동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는 감사 로그에 대한 설명을 고객에게 하고 있었는데 데모 환경으로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데모 환경에 해킹 시도가 있는 것을 감사 로그에서 확인했죠. 여러분에게 대처 방법을 알려드려야겠다고 생각해서 이 동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해커들이 해킹 시도하는 방법으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포트 스캔이죠. 서버에 어떤 포트가 열려 있는지 확인하고 열려 있는 포트가 있으면 공격해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얻는 실제 사례를 오늘 볼 수 있으실 거고요. 해킹 이후에는 랜섬웨어를 심거나 혹은 뭐 우회 경로를 만들어서 뭐 좀비 컴퓨터로 이제 그 해당 컴퓨터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점을 이용해서 해킹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해커들이 좋아하는 포트 바꾸는 방법이라고 제가 제목을 워딩을 달아놨던 이유는 실제 이 컴퓨터가 그런 사례가 된 케이스예요. 잠깐 볼까요? 직접 보고 이런 경우도 있구나라는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벤트 로그에 우리 보안 로그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감사 로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필터링을 할 거고요. 제가 4625라고 로그인 이벤트를 검색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감사 로그가 남게 돼요. 우리가 흔히 이제 제가 실수로 틀려서 이렇게 로그인을 못할 수도 있겠죠. 계정 로그인 못한 케이스들이 다 나오는 건데 제가 만약에 아이디 패스워드 틀렸어요. 그럼 이렇게 틀렸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틀렸다고 나오죠. 몇 가지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런 거 지금 불과 1초도 안 되는 사이, 1분도 안 되는 사이에 이렇게 여러 번의 로그인 시도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해킹이라고 하면 이렇게 여러 번의 로그인 시도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데모 환경을 만들어 온 거라 실제 이런 계정이 없어요. 거의 계정이 없이 쓰고 있는 건데 되게 많은 계정에 로그인을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IP를 제가 확인해 봤더니 루마니아 쪽 IP더라고요. 그래서 이 루마니아 IP가 계속 저희 컴퓨터를 해킹하는 것을 제가 확인했고요. 이 확인한 걸 가지고 이게 어떻게 막을까 하는 방법을, 그리고 얘는 어떤 방식으로 들어왔을까 라는 것을 설명을 좀 드리고 이걸 막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해커들이 이제 이런 포트 같은 거를 알게 되면 어떻게, 해커들이 아까 포트 스캔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뭐 해킹하는 과정을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까 컴퓨터에 내 컴퓨터는 어떻게 세션이 누가 들어왔는지 정도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여기에 링크를 좀 걸어놨는데 그 링크는 MS에서 다운받는 사이트입니다.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죠. 그래서 이 URL을 한번 가면 여기 요거 다운로드 할 수 있고요. 다운로드 하게 되면 다운로드 아까 제가 받아놨을 테니까 파일이 되게 작아요. 지금 직접 열어보면 이렇게 열리게 되고요. 압축 파일인데 이거 안 풀고 바로 이렇게 실행하셔도 됩니다. 그냥 바로 실행하시면 돌아가고요. 그럼 현재 제가 어떤 컴퓨터에 연결됐는지 연결된 것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포트에 제가 포트를 바꿔놨어요. 원래는 3389인데 33889로 바꿔놨죠. 그래서 해당되는 컴퓨터들이 정보가 보이고요. 80, 443 이런 거 연결된 정보들이 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봐서 나는 지금 연결이 잘못된 거야 이런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 컴퓨터에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고 어떤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뭐 간단히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드렸는데 이미 저는 포트를 바꿔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해킹을 시도하고 있지 않는 걸 제가 확인했고요. 감사 로그에 모니터링이 되려면 우선 정책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RSOP라고 하는 거는 그룹 정책 결과 셋이라고 하는 거죠. Result Set of Policy라고 하는 건데 현재 제가 어떠한 정책으로 이 컴퓨터에 정책이 내려갔는지를 확인하는 명령어고요. 명령을 돌리게 되면 제가 이제 설정된 것만 이렇게 쭉 볼 수가 있으세요. 제가 뭘 보고 싶은 거냐면 감사 정책을 좀 보고 싶은 거죠.
자, 여기 계정 로그인 이벤트 감사가 있죠. 얘는 지금 디폴트 도메인 팔리시에서 정책이 내려가고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결론은 이 감사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실제 누가 로그인 했는지를 이벤트 로그에 감사 로그에 기록되게 됩니다. 만약에 저게 이제 성공 감사가 안 걸려 있으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감사 로그가 성공했을 때 실패했을 때 이런 걸 걸게 되면 로그가 남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로그인하지 못했다, 이런 결과들이 여기 나온 거죠. 어쨌든 감사 로그가 걸려 있어야 되고 해당되는 감사 로그에 의해서 로그는 남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뭐 아니면 우리가 AD가 없는 분도 있겠죠. 그러면 gpedit.msc 하게 되면 로컬 그룹 정책에 갈 수 있고요. 해당되는 데서도 마찬가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이죠. 이런 값대로 해서 여기서도 많이 설정될 수 있겠죠. 이런 값들을 확인해서 우리가 감사 로그를 먼저 걸어야 되고요. 뭐 파일 감사도 마찬가지로 감사 로그를 먼저 걸고 해당되는 것을 SACL에서 해당되는 감사 로그 걸면 걸리게 되죠.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고요. 어쨌든 감사 로그는 지금 걸려 있는 상태고 해당되는 로그를 저는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포트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려진 포트. 왜냐면 클라이언트 그 해커들은 가장 먼저 하는 게 포트 스캔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해당되는 컴퓨터를 스캔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려진 포트를 좀 알고 싶으면 여기 파일에 가시면 실제 파일이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한번 이렇게 가볼게요. 메모장을 열면 우리 서비스라는 파일이 존재하고요. 이 파일을 열어보게 되면 포트들이 쭉 알려있게 되죠. 이렇게 포트 넘버가 보입니다. 해당되는 서비스는 무슨 포트다라고 나와 있죠. 우리 대표적인 포트가 뭐가 있을까요? FTP 20번, 21번, 그죠? 해커들이 가장 좋아하는 포트입니다. 열려있으면 바로 해킹을 시도하죠. 텔넷이 있죠. 23번. 이것에 대한 좀 보안을 강화시킨 게 SSH죠. 그래서 요즘은 뭐 리눅스 같은 거 서버를 원격으로 관리할 때는 이 SSH로 거의 대부분 관리하시게 되고요. 우리 메일을 주고받는 SMTP라든가 POP3 서비스가 있죠. SMTP가 25라면 POP3가 110번인가 그렇죠? 110번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SMTP와 POP3로 이제 메일을 올리게 되면 역시 릴레이 공격을 위해서 열심히 뚫으려고 시도합니다. 그 다음에 네임 서버가 있겠죠. 53번 우리 DNS 서버. 실제 그 DNS 서버의 그 레코드 값을 변경해서 실제 사이트가 나타나야 되는데 다른 사이트가 나타나게 하는 그런 사이트 공격도 실제 일어났던 케이스가 있었죠. 또 뭐가 있을까요?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주제 중에 딱 한 가지를 볼 거예요. 우리 3389라는 포트인데 3389가 뭐냐면 원격 데스크탑이죠. 바로 터미널 서비스라고 하는 그 서비스를 통해서 공격한 케이스입니다. 아까 그 케이스는 제 그 환경을 먼저 좀 설명드릴게요. 제 환경이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MS 애저에다가 이아스로 환경을 올린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애저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com으로 들어가게 되면 저는 이제 제 로그인을 해야 되겠죠. 이제 포털로 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접근한 컴퓨터가 어떤 거냐면 애저에다가 요 컴퓨터예요. 나머지 다 꺼놓은 건데 요 컴퓨터 뒤에 제가 테스트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고요. 여기 크래시 보이죠? 돈을 계속 쓰게 됩니다. 컴퓨터 켜 있으면 안 쓸 땐 꺼야 사실은 이거 서비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데모용이라서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리고 이 IP 유동 IP예요. 고정 IP도 아니고 그런데도 들어오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환경에 애저에다가 가상 머신을 하나 만들어 놓고 우리 이아스라고 하죠. 환경을 만들어 놓고 걔를 통해서 내부에 AD도 갖다 놓고 클라이언트도 만들어서 조인도 시키고 이런 이제 고객들한테 데모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가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환경을 통해서 공격이 되는 케이스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이게 켜질 때가 많지 않은 환경인데 들어와서.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저는 막았는지 그걸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우선은 뭐 밑에 제가 포트에 대한 거는 아까도 좀 보셨듯이 정의를 해놨어요. 이렇게 가장 많이 이제 흔히 이런 포트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FTP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요즘 FTPS, 뭐 SFTP 이런 거 쓰죠. 그래서 좀
시큐어 레벨에 있는 인증서 베이스죠. 이런 방식을 좀 이용해서 써라라고 제가 좀 적어 놓은 거고요. 이건 제가 이 자료를 그대로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SH, 아까 제가 텔넷의 이제 보안 모듈이 이걸 요즘 많이 쓰죠. 요즘 보안을 위해서 SSH로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고, SMTP하고 POP3 제가 이게 메일 관련된 거 이렇게 묶어놨고요. HTTP하고 HTTPS는 잘 아시죠? 그래서 HTTPS는 인증서 베이스로 사용하는 거고, 그냥 우리가 흔히 HTTP 하면 클리어 텍스트로 데이터가 주고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53번 도메인 네임 서비스, 요것도 이제 보안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IP로 준 거죠. 우리가 DNS 서비스 하면 흔히 호스트네임을 IP를 호스트네임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터미널 서비스 3389인데 오늘 이 포트를 좀 변경해서 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포트를 바꾸는 방법은 총 3가지 역할이 있어요. 서버 쪽에서 구성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장비에서 해야 되는 거, 그리고 클라이언트 쪽에서 해야 되는 이 3가지가 있습니다. 뭐 장비는 회사마다 다 다른데 저는 오늘 애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인바운드 포트를 좀 규칙을 추가하는 걸 보여드릴 거고요. 제일 먼저 서버 쪽에서 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레지스트리에 가서 실제 해당될 위치, 제가 아까 들어갔기 때문에 그 위치에 가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아마 이 위치가 있는 것 같네요. 위치. 그래서 HK_local_machine에, 그 다음에 시스템에 커런트 컨트롤세, 현재 로그인한 곳에 컨트롤에 터미널 서비스에 해당되고요. 터미널 서비스에 가보면 여기 있죠. 그 중에 WDS, RDP, 그다음에 TCP 이렇게 가시면 이게 포트 넘버라고 있어요. 이게 원래는 3389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제가 8을 하나 더 추가한 거죠. 33889로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포트가 2개가 있는데 여기 마찬가지로 RDP, TCP. 그러면 터미널 서비스에 윈 스테이션이 있을 거예요. 윈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윈 스테이션에 그 밑에 RDP, TCP에 가서 포트 넘버가 역시 있죠. 역시 이것 또한 10진수로 바꿔서 이렇게 변경하시면 됩니다. 이 2가지를 변경하시게 되면 서버 쪽에 포트가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할 거냐면 모든 서버는, 윈도우 서버는 기본적으로 방화벽을 이네이블 하게 되어 있고요. 포트를 여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방화벽을 한번 설정해 볼게요. 제가 방화벽이 들어오면 이렇게 들어오고요. 여기 인바운드 규칙에다가 제가 새로운 규칙을 하나 만든 겁니다. 이렇게 새 규칙해서 하나 만들어서 포트로 하나 만든 거고요. 다음에서 특정 포트에서 33889 이렇게 쓴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389 포트를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든 거고요. 포트 보이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드디어 방화벽에서도 이 포트를 허용하게 된 거죠. 현재 이 컴퓨터 내에서의 허용이고요. 이제 여기까지가 끝났으면 두 번째는 뭐 하냐면 네트워크 장비에서도 허용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나트 구성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나트 구성이라고 하면 우리 아까 저는 이제 여기가 되겠죠. 여기서 네트워크에 가보면 그 머신에 네트워크 있을 거예요. 네트워크에 가보면 이쪽에 역시 방화벽 구성이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포트를 하나 추가했어요. 그래서 33889 포트를 하나 만들어서 N2로 들어왔습니다. 원래 가장 좋은 거는 여기에 특정한 대상, 소스를 지정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해당되는 컴퓨터들만, IP들만 들어올 수 있으니까 가장 좋은데, 저는 제가 데모를 위해서 이 컴퓨터 저 컴퓨터 옮겨 다니면서 하기도 하고, 제가 또 테더링도 잡고 하고 하다 보니까 그걸 뭐 고정할 수가 없어서 저는 그냥 N2로 잡았는데, 가급적이면 역시 마찬가지로 소스 자체도 특정한 IP를 지정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는 N2로 했을 경우를 이제 예를 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면 뭐까지 된 거냐면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실제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할 때는 이렇게 되겠죠. MSTSC라고 접속을 하게 되면 여기 나오면 해당되는 IP에 포트 넘버가 들어가야 됩니다. 저 같으면은 여기에 IP가 공인 IP가 어떻게 되어 있죠? 제 컴퓨터에 이 IP가 아마 있을 거예요. 요거죠. 요거에다가 포트 넘버를, 원래 디폴트가 생략된 건데 이렇게, 원래 3389는 생략할 수 있죠. 디폴트 포트니까.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당되는 포트까지 치고 들어오게 되면 연결이 됩니다. 지금 제가 이 컴퓨터가 그런 형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컴퓨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주 뭐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게 각 서비스마다 다 다를 수 있겠죠, 위치가. 이건 지금 제가 터미널 서비스를 보여드린 거니까. 일반적으로 포트를 변경하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 나츠 구성하는 쪽에서 인바운드 규칙을 좀 바꾸시는 게 좋아요. 어떤 특정한 IP만 들어오게 한다든가. 그래서 불특정 다수가 우리 회사의 네트워크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그래도 부득이하게 이렇게 터미널 같은 경우는 포트 넘버를 이렇게 좀 변경해서 들어오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방법을 좀 설명드렸고요. 그 이후에 실제 제 이벤트 로그를 보면 보안 로그에 제 로그온이 4623, 4625죠, 그죠? 4625일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4625. 그러면 로그온이 실패한 게 보이는데, 그러면 지금 날짜를 보시면 12월 30일까지는 뭐 정상적인 것들이죠. 딱 봐도. 23일 날 보면 1분 사이에 로그인 시도가 어마무시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요거 다 해킹이에요. 인간이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번. 1분 사이에 10번의 시도를 할 수 없죠. 대부분 그래서 이거는 딱 봐도 해킹입니다. 이렇게 다 같은 애일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찍혔죠. 어쨌든 그리고 확인할 수 있고요. 제가 이 포트를 변경한 이후에는 당연히 이 로그는 남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흔히 알려진 포트를 통해서 들어오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막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